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 일자리가 부족해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째해야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법이 있다 카대에 어떤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기업의 대표 최윤화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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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력 반갑습니다. 반도체 제임제코 최윤화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기업 대표님의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여쭤볼까요? 저희 회사는 전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소재라고 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에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화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로봇을 이용하는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소재와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직접 이 부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기업이라 하셨는데 일단 우선 전력 반도체가 뭔지부터 또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께 좀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런 전력 반도체라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그 직류하고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류와 교류가 참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가 저장이 됩니다. 우리 전기차를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전기차를 구동하는 모터를 할 때는 또 이게 이제 교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송전소에서 들어올 때는 교류가 들어오는데 컴퓨터에 쓸 때는 직류를 써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변환할 때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막 110V 쓸 때 220V로 변환하고 약간 이런 변환을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부산 반도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더라고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유를 여쭤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부천에서 이제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천에가 그만큼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장 확장을 위해서 부산을 이전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것은 또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대전도 있고 뭐 충남도 있고 고려했었는데 부산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물류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현재도 지금 아직까지는 인천공항으로 물류를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있지만 김해공항은 물류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데 향후에 좀 가덕공항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물류 때문에 내려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는 되게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한 22개 정도 대학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력 고용이 충분히 경기도권 못지않게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부산시가 이 전력 반도체를 이제 굉장한 향후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관심 이게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라이포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또 대학이 많아갖고 인력 공급이 충분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부산이 지정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이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인데 이 전력 반도체 업체의 대표로서 좀 부산의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 잘 조성돼 있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향후 미래는 이제 엑스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에서부터 UAM, 뭐 드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들도 그냥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가는 기술이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만은 부산시에서는 향후 미래 먹거리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나중에 이제 정주 요건이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인구 소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 부분에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력 반도체 2차 전지를 설정해서 이제 좀 잘 조성을 하고 있다. 근데 잘 조성이 돼 있다는 건 어떤 부분들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 하면요. 저도 지금 뭐 그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제 졸업을 하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부산시와 그다음에 부산 TP 여러 이제 인력 기관들이 공유 대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의 뭐 교과목을 배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한 방금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학교들을 뭐 12개 정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인력 양성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중앙정부도 부산이 전력반도체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돼야 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서울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요. 이 문제도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이렇게 단시간에 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서는 이제 부산에 아직까지 대기업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일단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는 대기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만들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학생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만이 결론 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족한 현상은 좀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해왔던 문제인데 그럼 대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부산 이전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 저희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네. 50명을 데리고 부산 내려올 때 35명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보통 한 2, 3천 명 된다 하면 네. 반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1,000명을 부산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어떤 경력자를 한꺼번에 1,000명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하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그 의미는 있는 기업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대기업이 추구하는 신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반도체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새로 부산에서 시작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 유치라든가 대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본사를 뭐 부산으로 데리고 와라 뭐 이러는 방법보다는 대기업에서 앞으로 좀 미래에 조금 더 힘을 새롭게 실어서 할 발굴할. 그런 신산업 파트를 좀 부산으로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전력 반도체 기업의 최윤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의 꽃을 부산에서 피우도록 지자체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좀 네. 필요할까요? 이게 반도체는요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도 종합 예술이 하는데 하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많게는 한 3년, 적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중소기업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 꽃을 피우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자체나 중앙정부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지원해 주냐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른 길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의 지자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결국 R&D를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대표님이 전력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가 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도체라는 게 여러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그럼 전력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반도체 모든 반도체가 그렇습니다만 전력 반도체도 소재에서부터 소자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라 하는데 후공정 전력 변환 장치 마지막에 시스템까지 이렇게 모두 연결고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도 이거 명칭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협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력 소자 산업협회라고 한 110개 정도 회사가 회원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 제가 5대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모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재에서부터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회원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포럼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 부산에 이렇게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면은 부산으로
의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10개 회사 중에서 한 10% 정도는 부산에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일부 회사는 또 이렇게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지자체가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된다 하면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부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부산에 계신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보시니까? 저는 지금 제가 22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저는 굉장히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주 여건 부분에서부터 이 부산이 되게 살기가 좋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 부천 경기도보다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직원들이 활동하기가 어떻게 워라밸 부분에서는 위에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랑 같이 따라온 직원들은 잘 따라왔다. 또 특히나 애들을 낳아서 데려온 애들 그 어떤 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이제 부천에 있을 때보다는 부산에서 훨씬 더 애들 교육시키기가 또 자연이 근처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애들 정세도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지역 거점 기업에 취직을 해서 부산에 정주하게 됐다.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이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닭과 뭐 달걀의 논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 기업들이 이제 왜 부산으로 안 내려오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 내려가면 뽑을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너희들은 왜 또 올라가냐 물어보면 취직할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가 서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바꾸려면 학생들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있어야 먼저 내려간 게 아니고 내가 저처럼 내려와서 있는 애들을 뽑아서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이 올라가는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 반도체 시장이 적어도 20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기업과 직원 그리고 또 정부 모두 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력 반도체는요. 우리나라가 수입국입니다. 거의 한 95% 이상이 거의 100%죠.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가 된 게 거의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S사가 전력 반도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미국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갈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도체 전력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이뤄지고 그러다 되니까 교수님들도 가르칠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도 그런 학업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이제 생태계가 우리는 파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 전력 반도체는 전량 물자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력을 변환하기 때문에 단순히 메모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우리가 송배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전력을 반도체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랙아웃이죠. 정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산업체가 이제 어두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체는 전량 물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의 생존과도 같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전량 물자로 이것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래 신산업이면 뭔가 기술이 더 발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원 3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부천에서 50명, 이제 부산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제가 이쪽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제가 17년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를 다녔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의 전력반도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만들어서도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특허도 20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3명이었어도 미국의 TI라는 거의 삼성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저희 제품을 직원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사용하게 되고 아직까지 17년간 저희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적으로는 중소기업 클 수 있는 비결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대표님 회사가 전력 반도체 기업인데 핵심 제품이
클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클립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클립은 좀 다른 건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클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전력 반도체 전기 안에 보면 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는 와이어라는 걸 썼는데 이제 클립이라고 새로운 구리로 만든 전도체를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아이폰 1에 처음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클립이라는 게 구리로 만든 전도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대표님의 목표는 뭘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지금 3년 안에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력반도체 이제 메카를 만든과 동시에 저희 회사가 어떤 글로벌 이제 저희가 수도권 1호 이전 기업이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글로벌 1호 반도체 전력반도체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력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말씀해 드렸지만 아직은 저희가 후진국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시민들이 전력 반도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학생들이 미래 우리가 블루오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메모리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는 전력 반도체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은 전략 물자로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다 하면 아까 말대로 부산시가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로서 전력 반도체 메카가 부산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을 따라서 부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직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직원들이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직원들이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된다 하면 이제 상장을 하고 이런 상장이 됐을 때 그런 이득을 또 직원들에 돌려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예, 자갈차짐의 18,565회 김유지였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내일도 8시